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10월 3주 주간 시세 동향 알아보는 날입니다. 거래가 거의 뚝 끊겨서 정말 지금 내놓으신 분들 초조하게 전화 많이 주시고 계신데 저희도 정말 거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신경을 안 써서 못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이 매수 문의를 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잘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시장이 좀 더 빨리 활성화됐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거래가 없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저희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일거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는 시장.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영상 올릴 때도 오해하시는 부분이 중개사들이 뭐 금액을 올린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개사들이 좋아하는 것은 거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이게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오르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을 매매가를 중개사들이 막 이렇게 쥐락펴락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 세종시 같은 시장은 그저 이 시장 상황이 따라가는 대로 지켜보면서 거래가 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주간 시세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주, 10월 18일 기준이고요.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은 매매 가격이 0.25% 상승했고 전세 가격이 0.18%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상승하는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처럼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비싸서 못 사겠다. 아유, 내가 지금 이번 기간에는 일단 사지 말고 이제 돈을 더 모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살려는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 이제 거래가 많이 안 되고 거래가 끊기면서 매매가를 더 이제 호가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 호가를 매수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시장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수도권은 0.32에서 0.30, 서울은 0.17 그대로 상승폭 유지, 지방은 0.22에서 0.20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고요. 세종은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이 약간 더 늘어났다고 한국부동산원은 발표를 했습니다. 시도별로 충북이 0.33% 상승, 충남이 0.31% 상승. 그러니까 충북과 충남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매도가도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 지역들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여기라도 빨리 우리가 사놓지 않으면 나중에 집 살 기회를 아예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테니까 지금 이런 지역들은 많이들 움직입니다. 대전이 0.21% 상승. 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여전히 인천이네요. 0.40%, 경기가 0.35%, 그리고 충북이 0.33%로 높은 상승률 보이고 있고 충남도 0.31%로 0.3대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5대 광역시 광주가 지금 상승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으로 부산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도로 봤을 땐 충청북도가 높은 상승률이죠. 0.33%. 제천시가 0.55% 상승했는데요. 하소동, 장락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을 했고 충주시도 0.4%, 연수동, 교연동, 구축 위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전세 가격의 경우에는요.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수도권이 0.22%에서 0.21%로, 서울은 0.13% 상승폭 유지됐고요. 지방은 0.17%에서 0.15%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세종은 0.12%에서 0.10%로 상승폭이 살짝 축소된 상황이네요. 전세가 충북이 0.31% 상승, 충남이 0.21% 상승, 대전은 0.19% 상승했습니다. 네, 전세가의 경우 대전은 대덕구 0.27%, 거주여건 양환, 법동, 송촌동 위주로, 중구 0.26%는 대흥동, 용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유성구 0.25%는 원내동이나 세종시 근접한 송강동 위주로, 동구 0.24%는 낭월동 대단지 및 파남동 등 역세권 위주로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세종 0.12%에서 0.10% 요 상승폭은 살짝 축소됐는데요.
행복도시 내 보람동, 아름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지난주 대비 상승폭은 소폭 축소되었다. 거의 전세가는 그냥 보합인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세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는 크게 출렁이지 않고 비교적 평탄하게 전세는 구하실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세종시의 경우 나성동 전세 물량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좀 안정적으로 이쪽 이생활권 쪽 전세를 담당하고 있고, 이제 곧 입주 11월 말부터 해서 입주 시작하게 될 지편동 4-2 생활권에서도 이제 전세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쪽 3, 4 생활권 쪽 전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전세가는 뭐 많이 오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제 그 입주가 끝나는 내년 초까지는 좀 그런 모양으로 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학교 근처, 무슨 학교 근처 내지는 뭐 어디 지정해서 동네에서 구하고자 하면 또 날짜를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이런 부분이 있죠. 새로 입주하시는 곳은 날짜를 지정하기가 뭐 2달 안에 언제 들어가면 되니까 여유롭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경우에는요, 그 집이 빠지는 날짜와 또 들어오시는 날짜 맞춰서 그 보증금을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날짜로 거의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날짜 맞추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KB 리브 부동산 주간 보도자료 보겠습니다. 날짜는 10월 18일 기준일이고요. 아파트 서울은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아까 한국부동산원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했는데 여기 리브 부동산은 둔화되었다로 분석을 했습니다. 0.32에서 0.24로 매수 관심도 위축되고 있다. 비싸니까요. 서울에 오기 싫어서 관심이 위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진 금액 대출도 안 되고 비싸고 이러다 보니 못 사는 거지 안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 매매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인천도 여전히 매매 가격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의 경우 매매가 0.58% 상승. 상승 높았네요. 지난주에. 네, 충북도 0.58% 상승했고요. 충남이 0.44%. 지방이 지금 상승폭이 높습니다. 그동안 이제 안 올랐고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죠. 그러다 보니 금액적으로 한 뭐 3, 4천이 올라도 뭐 30%, 40% 올랐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보면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될 수는 있습니다. 세종은 0.01% 상승했고요. 전세 가격의 경우 대전은 0.32% 상승, 충남 0.24%, 충북 0.23% 상승했고 세종은 0.03% 상승했다고 KB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전국 매매 가격 금주 상승률 상위 지역들 이렇게 봤더니 자 보세요. 이제 안 오른 지역들이 막 많이들 오르고 있어요. 양주도 1.3% 올랐고 지금 창원 오르고 있네요. 성산구 1.19, 의창구 1.13, 오산 1.10, 광주, 광산구 1.10, 인천 중구가 1.02로 1% 이상 상승한 지역이었고요. 대전 서구가 지난주 상승률 높았습니다. 0.98% 상승했습니다. 전세 가격의 경우에는요. 인천 동구가 1.11, 창원, 성산구 1.02, 안성이 1.01%로 1% 이상 상승했고 계룡과 공주 이제 매매가 오르고 났더니 전세가들 이제 변화하는 시점에 도래한 것들이 전세가 아마 많이 올려서 나올 거예요. 계룡이 0.88%, 공주도 0.79%로 상승했습니다. 네, 매매 증감률 대전 0.58% 오른 가운데 아까 서구가 0.98%로 상당히 높은 상승률 보였고요. 대덕구도 0.70%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중구가 0.39%, 유성구 0.21%, 동구가 0.19% 상승했고요. 세종은 0.01%, 3주째 이제 하락하진 않는, 그러니까 사실 하락했다 해도 고전 한 지금 2달째는 거의 보합세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충북의 경우는요. 0.58% 상승했는데 청주가 0.54%예요. 서원구가 0.75%로 좀 상승을 많이 했고 상당구 0.44, 청원구 0.42, 흥덕구 0.48로 고르게 상승한 모습 보였고요. 충주가 0.85로 계속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천이 0.47%, 지난주는 집계가 안 된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충남 0.44% 상승했는데요. 천안이 0.3%, 공주 0.79%로 상승률 높았고요. 아산 0.70%, 아산도 높았네요. 논산 0.42%, 계룡이 0.8%로 이번 주에 충남에서는 계룡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추후 계속 상승할지 하락할지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 매수자가 많으면 100보다 높은 수치로 나오고 매도자가 많으면 100보다 낮은 수치로 나오는데요. 대전이 이제 좀 떨어지고 있어요. 74.8.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매수하려는 마음이 좀 없는,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되겠다 내지는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세종 38.5, 세종은 지속적으로 좀 낮은 매수 우위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149.7. 네, 충청북도가 여전히 높은 매수 우위 지수 보이고 있고 충청남도도 115.9. 자, 이렇게 봤을 때 충북 여전히 오를 그런 심리가 많이 작동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천, 뭐 충주 비롯해서 청주 지역들 다 지금 오르고 있고 충남에서 이게 오르는 지역을 이끌어가고 있는 쪽은 계룡, 또 공주 이제 이런 쪽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 네, 여러분들은 다 좋아하시는데 막상 그 많은 부동산 업소들이 아주 이제 우울증 걸리게 만든 중개 보수를 새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중개 보수를 얼마까지 상한 요율을 지금 조정하고 또 그 안에서도 협의를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중개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 어쩌면 중개사분들도 여러분들 바로 이웃에 그냥 일반 서민들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중개사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막 뺏어가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요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행정수도 세종, 부동산업소 타 지역보다 훨 많다. 정말 많습니다. 중개사무소밖에 안 보입니다. 이 단지 내 상가들 가보시면 그 단지 내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 사실 중개사 사무소가 들어가면서 그 임대료 다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 업소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단지 내 상가들 공실로 비어 있을 그 상가들을 중개사들이 그래도 채워주고 밤에 불도 켜주고 또 임대료도 내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워낙 많습니다. 세종시의 부동산 중개소가 인근 도시보다 1.5배 더 많지만 부동산 거래 실적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최근에 거래가 없다. 또 부동산 중개소가 신도시인 동지역에 집중돼 있어 인구가 많은 행복도시에서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기준 세종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모두 1317개로 이 가운데 동지역이 938개, 그러니까 요즘 행복도시 내에 거의 1000개 가까운 그런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이 379개의 업소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세종시 인구 37만과 비슷한 도시인 대선 유성구가 927개인데 지금 세종시는 1317개라는 거죠. 충남 아산시는 724개, 해운대구는 970개 등에 비해서 40에서 80% 더 많은 숫자로 밝혀졌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자기들이 많이 열었으니까 그러면 뭐 도태될 사람 도태되고 남을 사람 남고 그러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더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세종시 지역별로 보면 최초 마을이 조성됐던 나성동이 146개 업소로 가장 많았고, 네, 제가 있는 곳이 나성동이죠. 여기가 가장 많답니다. 조치원읍 126개, 세롬동 99개, 그리고 고운동, 다정동, 소담동, 보람동 등은 각 80개 업소로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운동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세대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80여 개 업소라고 하면 고운동 쪽이 오히려 중개업소가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세종시 총 가구수가 15만 841세대로 115가구당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한 개꼴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들어섰으나 영업실적은 크게 감소하면서 경영난을 겪는 업소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초기에는 분양권 거래를 비롯해서 주택 매매, 임대차, 토지 거래도 많았지만 제가 이 당시에는 세종시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요때 상황은 모르는데 당시에 많이 벌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겠죠. 그때 많이 벌었으니까 지금은 좀 더 적게 벌어도 되겠지. 그러나 이때에서부터 계속
여기 부동산 업을 하고 계신 분보다는 저처럼 이런 이미 분양권 거래가 안 되는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도시가 정착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면서 거래가 줄고 매출도 현저히 감소됐다고 하네요. 특히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매매 거래도 줄었고 전월세 임대 기간도 4년으로 늘어서 임대차 계약도 전체적으로 줄었죠. 토지 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는 당사자들 간에 또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많이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거래도 중개사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는 공인중개사에 등록한 경우 전체 20%의 토지 거래 경우는 요 20%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서요, 김동호 세종시 지부장은 전체 업소 60% 이상이 연매출 2천만 원 이하로 알려져 있고, 자, 연매출 2천만 원 이하면 생각해 보시면 이 월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참 아무렇지 않게 뭐 등록해 주세요, 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만 네이버에 등록할 때마다 저희가 등기부 떼면서 돈 들고 네이버 등록할 때마다 건당 그게 다 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돈을 가져가는 그런 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중개보수를 얼마 받아가느냐 하지만 사실 그 안에 하는 것들, 돈이 들어가는 활동들이 실제보다는 많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연매출 2천만 원이면 그 세 내면 오히려 마이너스 되겠죠. 그것도 최근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게다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 수수료가 낮아지면 폐업하는 중개사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안 되면 뭐 폐업하고 또 잘 될 때 다시 오픈하고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살아남는 거고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중개사들이 중개보수를 많이 받아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한번 알아달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기사 읽어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요, 지난 19일부터 이제 지금 적용됩니다. 6억에서 9억 원 주택의 매매 수수료 상한 요율을 종전 0.5에서 0.4로 낮췄고요. 또 9억 원 이상 주택 0.9%도 9억 원에서 12억 원까지는 0.5에서 0.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마 중개사무소 가보시면요, 새로 발표한 그 중개보수 기준표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보고 그게 또 상한 요율이라 또 그 안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일하실 때 네 월급을 얼마 깎을 테니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했을 때 신나게 일하실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본인의 상황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시고, 돈을 적게 줄 테니 일은 열심히 해달라, 이런 부탁은 무리한 부탁이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주간 시세 동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